안녕하세요. 저는 신화공 JLPT 한 권으로 끝내기 N2의 저자 이신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일본어 능력시험을 공부하시는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책은 저 혼자 쓴 건 아니고요. 일본인인 스미유리카 선생님이라는 분과 같이 썼습니다. 작년 2010년부터 일본어 능력시험이 개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길벗 출판사에서도 신화공 JLPT 시리즈를 계속 출간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한 권으로 끝내기 시리즈를 출간을 하게 되어서 제가 이런 홍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 일본어 능력 시험이 개정된 후로 몇 가지 바뀐 점이 있는데요. 우선 배점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문자, 어휘, 문법, 요게 언어 지식이라는 파트로 100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독해가 100점, 또 청해가 100점. 그래서 합계 300점 만점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문자, 어휘, 문법을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과락제도라는 것도 생겼어요. 과락제도는 예전에는 그 과목의 총점 가지고 합격, 불합격이 나눠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 과목 중에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점수가 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잘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요. 골고루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언어 지식 파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그 문제 출제 경향과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어 지식 파트는요, 크게 9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9문제를 1교시에요. 독해 문제랑 같이 105분 만에 다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해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 지식 분야를 빨리빨리 풀어서 시간을 좀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시험을 보기 전에 꼭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 유형을 꼭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에서 9번까지 문제 중에서요. 9번은 좀 너무 문제가 길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문제를 제가 2문제씩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차례차례 풀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1번, 2번 문제는요. 한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1번은 한자를 어떻게 일본어로 읽는지를 묻는 문제고요. 문제 2번은 주어진 히라가나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표기에 관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원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1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下線の言葉の読み方として最も良いものを1、2、3、4から1つ選びなさい. 밑줄 친 말의 읽는 법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1, 2, 3, 4에서 하나 고르세요 라는 문제죠. 자, 문제를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第二次世界大戦後我が国は何々時代を経験した라는 문장이고요. 보기를 보면 1번이 마즈시, 기비시, 개화시, 하게시라고 해서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한자를 보시고 이거는 내가 아는 건데 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체크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됩니다. 앞뒤 내용과 상관없이 한자 읽기만 알아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단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우리나라는 어떠한 시절을 경험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밑줄 친 부분을 보니까 우리말로 빈곤할 빈자이네요. 빈곤할 빈자인데요. 이거는 일본어로 음독으로 할 때는 흰 또는 민이라고 읽고요.
훈독으로 할 때는 마즈시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기에 보니까 바로 보이는데요. 1번이 마즈시인데, 자, 마즈시는 빈곤하다 또는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도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엄하럼자를 쓰면요, 기비시라고 읽어서 엄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세 번째는 험할험자를 쓰면 개화시가 되어서 험하다입니다. 그리고 4번은 격할 격자를 써서 하게시라고 읽어서 심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1번인 마즈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완성된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第二次世界大戦後我が国は貧しい時代を経験した。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여러분도 평소에 공부하시면서 같이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하나 더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何々素材で作られた化粧品だけを使うようにしている。네. 그래서 밑에 보기를 보니까 텐넨, 텐젠, 쩌넨, 쩌젠 이렇게 있는데, 자, 바로 답이 뭔지 아시겠나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일단 해석을 보시면 어떠어떠한 소재로 만들어진 화장품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어떠한 소재인지 한번 한자를 보시면, 자, 이 한자는요, 하늘천자는 음독으로 텐이라고 읽고요. 훈독으로는 암에 아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연자는 훈독은 없고요. 음독으로만 두 가지가 있어요. 젠 또는 넨이라고 읽는데요. 이 두 가지로 읽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할 때는 시젠이라고 읽고요. 천연이라고 할 때는 텐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자, 1번에 텐넨이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1번 문제는 한자 읽기 문제라고 했죠. 네,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보면 명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차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사에서는 음독이 가장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완성된 문제 한 번 더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天然素材で作られた化粧品だけを使うようにしている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다음은 문제 2번입니다. 네, 문제 2번에 보시면 河川の言葉を漢字で書くとき最も良いものを1、2、3、4から1つ選びなさい. 네, 밑줄 친 말을 한자로 쓸 때 가장 적당한 것을 1, 2, 3, 4에서 하나 고르세요 라고 했죠. 네, 여기는 문제 2번은 한자 쓰기 문제거든요. 네, 문제 1번 5문제, 문제 2번 5문제. 그래서 한자에서 10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볼게요. このデジカメはデザインも性能も優れている. 네, 이 디카, 데지털 카메라 약자가 데지카메입니다. 이 디카는 디자인도 성능도 뛰어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스그레르라는 말은 뛰어나다거든요. 네, 밑에 한번 보시면 네, 한자가 4개가 나와 있는데 다 뭐 정답에 가까울 것 같기도 한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코에르, 네, 넘을 월자를 써서요. 코에르, 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번은 은혜, 해자를 써서요. 메구마레르, 네, 풍족하다, 복받다, 타고나다 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3번, 4번이 좀 헷갈리시죠? 네, 3번은요. 히데르라고 해서 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번은 스그레르, 뛰어나다죠. 그래서 뜻은 3, 4번이 비슷한데 한자로 스그레르는 바로 4번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앞서 나온 문제 1은요. 앞뒤 문장 상관없이 단어만 알면 쓸 수 있지만
2번 문제는 그 전체 내용을 안 후에 고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문제 2번 하나 더 보겠습니다. あの喧嘩以来彼とは連絡を絶ったままだ. 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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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네, 기본형이 다 타츠라는 동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뜻을 모르면 고를 수 없는 그런 문제네요. 일단 문장의 뜻을 보겠습니다. 그 싸움 이후로 그와는 연락을 끊은 채다. 네, 그래서 연락을 끊다라는 동사를 고르면 되겠네요. 네, 보기를 한번 보시면 1번의 설립자는요, 타츠, 서다입니다. 그 다음에 경사경자는요, 타츠, 경과하다고요. 세 번째 필발자는 출발하다입니다. 마지막 끊을 절자는 끊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뜻으로 봤을 때 제일 적당한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다음에 이어서 문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제 3번은요, 형성 문제라고 해서요, 접두어나 전미어 또는 복합어에 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このシーンがこの映画の何々場面だと思います. 자,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만한 게 1번의 고자, 명자, 고자, 최자, 진짜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일까요? 이거는 우리말로도 쓰는 말이거든요. 한번 문장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인이 이 영화의 어떠어떠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떠어떠한 장면인데요. 자, 요거를 한자를 한번 보시면, 네, 1번은 명자입니다. 훌륭하다. 명자를 앞에 쓰면 훌륭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높을 고자, 그 다음에 채자, 진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어볼까요? 명장면, 2번 고장면, 3번 최장면, 4번 진장면. 네, 우리 말로도 이 영화의 명장면이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정답은 명장면이라고 하면 됩니다. 1번으로는 매바맨이거든요. 그러면 완성된 문장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このシーンがこの映画の名場面だと思います. 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것도 접두어 문제네요. 그래서 접두어, 전미어, 또 복합어 이렇게 세 종류가 문제 3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도 5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 기토와 닌겐にとって何々可決なものだ. 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빗자, 묻자, 붓자, 불자 네, 다 비슷비슷한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공기란 인간에게 있어서 가결한 것이다. 가결이 뭘까요? 1번으로 가면 비가결, 네, 무가결, 그다음에 3번으로 가면 부가결, 4번은 불가결이라고 되죠. 네, 어떤 게 맞을 것 같으세요? 네, 우리말로도 쓰는 말이죠. 네, 불가결이라고 해서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네, 공기란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우리도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으로 읽어본다면 그 기토와 닌겐にとって不可欠なものだ. 라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4번은요, 문맥 규정 문제라고 해서요, 괄호 안에 들어갈 적당한 어휘를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는요, 7문제가 출제될 예정이거든요. 네, 우선 한번 문제 부분을 보시면, カッコに入れるのに最も良いものを1、2、3、4から1つ選びなさい. 네, 괄호 안에 넣기에 가장 적당한 것을 1, 2, 3, 4에서 하나 고르세요. 라고 있네요. 자, 문장은요. お昼を食べに行くのも面倒だから
나니나니 데모 토tte 타베요우까? 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 배달, 하이타츠, 대마에, 주문, 렌타츠 이렇게 있는데 자,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요? 해석을 우선 해보겠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뭐라도 해서 먹을까? 라고 했네요. 자, 이 문맥상 뭐라도 해서 먹을까 해서 배달시켜 먹을까? 이런 게 적당할 것 같은데요. 한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하이타츠라는 말은 우리말로 배달인데요. 요거는 보통 물건을 배달을 할 때 하이타츠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을 배달하다. 그래서 보통 배달시켜서 먹다라고 할 때는 데마에오 하고요. 그 문제에 있는 토르를 써서 데마에오 토르라고 하면 음식을 배달시켜 먹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문이고요. 네, 4번은 전달.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완성된 문장을 읽어볼게요. 오히르오 타베니 이쿠노모 멘도 다카라 내마이데모 토tte 타베요우까?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비묘나 사데 와르가 와타시の方が彼より何々早く到着した. 네, 요거는 부사 문제네요. 부사인데 마타크, 호보, 야야, 겠고. 자, 어떤 게 적당할까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 보기에 나온 모든 부사가 다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보면요. 미묘한 차이기는 하지만 또는 간발의 차이기는 하지만 이라고 해서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단어는 조금밖에, 약간 이라는 뜻의 부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약간, 막간의 차이긴 하지만 내 쪽이 그보다 일찍 도착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넣기에 자, 1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맞다크고요. 2번은 호보, 거의. 3번은 야야, 약간. 4번은 캣고, 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에 야야를 넣어서 야야 하야쿠 도착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네. 자, 문장을 다 전체를 읽어본다면 비묘나 사데 와르가 와타시の方が彼よりやや早く到着した라고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유의어 문제라고 해서요. 그 밑줄 친 단어와 비슷한 뜻의 단어가 무엇인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네. 자, 이거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모든 보기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은 다 통하거든요. 근데 말은 다 통하는데 밑줄 친 거랑 가장 가까운 표현을 고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5번도 5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河川の言葉に意味が最も近いものを1、2、3、4から1つ選びなさい. 네, 밑줄 친 말의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을 1, 2, 3에서 하나 고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네, 문제를 제가 우선 읽어보면 彼女のピアノの演奏は見事だった. 네, 見事だった라고 했는데 그녀의 피아노 연주는 멋졌다, 훌륭했다 라는 거죠. 네, 1번은요 마마다tta. 네, 마마다tta. 네, 이건 뭘까요? 그저 그렇다라는 뜻이죠. 네, 2번 요소도리다tta. 네, 이거는 예상했던 대로다라는 뜻이고요. 스바라시카타. 이거는 멋지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메즈라시카타. 네, 드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자, 일단 답으로는 멋지다가 나오는데 스바라시카타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라시카타 이외에 다른 말을 넣어도 다 말은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旅行の前に
다이아를確認した. 네. 다음에 밑에 보기를 보니까日程표, 좌석표, 직刻표, 요약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다이아라고 했을 때 우선 떠오른 게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각표라는 뜻입니다. 네, 전철 같은데 이렇게 시간, 출발 시간, 도착 시간을 적혀 있는 그런 시각표를 다이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전에 시각표를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이 다이아와 같은 단어를 고르시면 됩니다. 네, 1번은 니떼혀는요 일정표이고요. 2번은 자색표, 좌석표입니다. 그리고 3번은 지곡표, 시각표이고요. 4번은 요약표, 예약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시각표가 되겠죠. 자, 앞 문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보기에 단어를 집어넣어도 다 통할 수 있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예, 문제 6번은요 용법 문제라고 해서요 이 주어진 단어가 문장에서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그게 어떤 건지를 하나 고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次の言葉の使い方として最も良いものを 1, 2, 3, 4 から1つ選びなさい. 네, 다음 단어의 사용법으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1, 2, 3, 4에서 하나 고르세요. 자, 제가 일단 준비해온 단어가 지츠니라는 단어인데요. 지츠니라고 하면 실로 또는 참으로라는 부사입니다. 네, 이게 이 4개의 보기 중에서 올바로 사용된 게 어떤 것인지 찾으면 됩니다.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実に確認しましたから間違いありません. 네. 뭐뭐 확인했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츠니를 쓰지 않고요. 지사이니 라고 써서 제가 실제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틀림이 없어요 라고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申し訳ありません. 実に私のミスだったんです. 네. 여기서 지츠니는 맞을까요? 어떨까요? 네. 해석을 해보시면 죄송합니다. 실로 저의 실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로는 여기서 좀 어색하고요. 지츠와 라고 해서 일단 사과를 한 후에 실은 제가 잘못했어요 라는 표현으로 지츠와 와타시노 미스다탄 데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지츠니 이이마스토 시샤노 호우카라 요세가 아리마시테. 여기서 지츠니는 지츠오로 바꾸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지사로부터 요청이 있어서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1, 2, 3번에 있는 지츠니는 다른 말들로 다 고쳐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지츠니 잔넨나 고호코쿠 시나케레바 나라나쿠 나리마시다 라고 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지츠니가 잘 사용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가 5문제, 문제 6번이 5문제 나오거든요. 이건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칸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칸신 그러면 우리말로는 감심이라고 읽는데 감탄이라는 뜻입니다. 감탄인데요. 네,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1번은요. 私は以前からカメラに関心がある. 저는 이전부터 카메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관심이라고 읽는데 한자를 관심으로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2번을 보겠습니다. 彼はいつも上司の関心を買おうとしている. 네, 그는 항상 상사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환심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자가 관심, 환심으로 이렇게 바꿔 써야 합니다. 그리고 네,
3번은요. 新人作家の表現力には感心した. 네. 저 신인 작가의 표현력에는 감탄을 했다라고 해서 네, 요거는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맞게 썼고요. 4번 보겠습니다. 親になって初めて両親のありがたさを感心した. 부모가 되어서 비로소 부모님의 고마움을 느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지르, 両親のありがたさを感じた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 6번 문제도 5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번까지가 어휘 문제였고요. 이제 7번부터는 7번, 8번, 9번까지는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7번 문제는 괄호 안에 적당한 문법 표현을 넣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거는 12문제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보시면 次の文の括弧に入れるのに最も良いものを 1, 2, 3, 4 から1つ選びなさい. 다음 문장에 괄호 안에 넣기에 가장 적당한 것을 1, 2, 3, 4에서 하나씩 고르세요 라고 했네요.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固い挨拶は何々早速乾杯しましょう. 네. 자, 1번 抜かずに抜くものか抜きながら. 4번 抜きにして가 있는데 자, 동사는 누쿠가 나와 있죠. 누쿠는 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딱딱한 인사는 빼고 바로 건배를 합시다 라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빼고 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요. 누카즈니는 즈니를 붙이면 뭐뭐 하지 않고 하지 말고 라는 부정형이죠. 빼지 말고고요. 두 번째 나니나니 모노카를 붙이면 감탄사고요. 뭐뭐 하나 봐라 감탄 표현이고요. 세 번째 누키나가라 나가라를 쓰면 뭐뭐 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키니시테 뭐뭐니시테는 뭐뭐 하고서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적당한 것은 딱딱한 인사는 빼고서 그래서 4번 가타이 아이사츠와 누키니시테 早速乾杯しましょう 라고 하는 문장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그냥 한 문장으로도 나오지만 네, 최근에 기출 문제를 보면요. 회화식 문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회화식 문장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A가 피아노 나라에 하지메테 마다 한 토시しか経ってなくて 라고 했더니 B가 소노 나니나니 저즈다네 라고 했습니다. 자, 뜻을 보시면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지 아직 반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라고 했더니 B가 뭐쩌고 잘한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 괄호 안에 들어가기에 적당한 것을 한번 보시면 네, 1번은 와리니와 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다 소노를 앞에 다 붙여서 소노와리니와 라고 하면 그거 치고는 이라는 뜻이고요. 2번 소노카와리 라고 하면 그 대신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노코토다카라 라고 하면 그러니까 고요. 소노토리 라고 하면 그대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노와리니와 저즈다네 라고 해서 1번을 넣으시면 그거 치고는 되게 잘한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정답 1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인데요. 문제 8번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개정된 이후로 새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기에 있는 4개의 문장을 빈칸의 순서대로 배열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별표 부분에 해당되는 것과 어느 것인지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5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요. 이 문제들은요, 본인이 알고 있는 어휘력 또는 문법력을 총동원해서 잘 끼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次の文の星印に入る最も良いものを1、2、3、4から1つ選びなさい. 다음 문장에 별표에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것을 1, 2, 3, 4에서 하나 고르세요 라고 했네요. 자, 문제에서 히토쿠치니材料は 사마자마다 라고 해서 한마디로 네, 재료는 여러 가지이다. 인데요. 자, 뭐 이렇게 이 문장 가지고는 전혀 뜻을 모르겠는데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레소레 노 미세 또 이때모 니 요때 카레 라이스 네. 카레 라이스, 뭐 가게,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세히 지금 보니까 문법 사항 중에서 토이때모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뭐뭐라고 해도라는 그런 뜻의 표현이고요. 또 하나가 뭐뭐니요때, 뭐뭐에 따라라는 표현인데, 자 그래서 좀 끼워 맞춘다면 한마디로 카레 라이스라고 해도 각각의 가게에 따라서 재료는 여러 가지이다. 어떤가요? 이렇게 하면 문장이 성립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히토쿠치니 카레 라이스도 이때모 소레소레의 미세니 요때材料は 사마자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한마디로 카레 라이스라고 해도 각각의 가게에 따라서 그 재료는 여러 가지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별표가 지금 토 이때모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문제 더 보신다면 자, 1年も前から残念でたまらない라고 했습니다. 1년이나 전부터 안타깝기 그지없다. 뭐뭐대 다마라나이, 뭐뭐테 다마라나이는 너무 뭐뭐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건데 뭐가 안타까운지 한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네, 1번 캔세르니, 두 번째 나떼, 타노시미니, 시테이타다케니. 네, 요 네 개 중에서 여러분 보시기에 뭐가 보이시나요? 네, 제가 보기에 한번 3개 정도 보이는데 한번 보시면 캔셀이 나르는 취소되다 라는 뜻입니다. 캔셀이 나르. 다음에 타노시미니 스루. 네, 이거는 기대하다 라는 거고요. 다음에 타다케니. 네, 뭐뭐 했던 만큼, 뭐뭐 했었던 것만큼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조합을 해본다면 1년 전부터 기대를 했었던 것만큼 기대를 했었던 것만큼 취소가 되어버려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런 문장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1年も前から楽しみにしていただけにキャンセルになって残念でたまらない.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부분은 세 번째였기 때문에 세 번째가 아니라 여기 정답이 3번 타노시미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에서 8번까지 문제를 다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이 정도인데요. 어떻게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본어 능력시험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